불교계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11회 나란다 축제가 동국대에서 시상식을 끝으로 공식 회항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해암스님의 수행발자취를 찾아가는 법회가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교 전통무예이자 수행법인 선무도 포교 35주년을 맞아 경주 골골사가 서울에서 대법회를 갖고 선무도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사에서 열린 어린이 미술대회는 그림 실력을 겨루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 불교 문화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해남의 천년고찰 대흥사에서 음악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11회 나란다 축제가 동국대에서 시상식을 끝으로 공식 회항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은정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려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격려했습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다 축제는 장학 퀴즈와 전통문화체험, 우리말 경전 독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불교를 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9,500여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은 물론 외국인 200여 명도 함께해 축제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란다 축제 시상식이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인재불사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나란다 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란다 축제는 함께 즐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갈 수 있는 전법 실천의 모범 사례입니다. 나란다 축제의 발전이 많은 포교 현장에 감화를 주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상의 영예를 아는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초등부 이진우, 중등부 장우진, 고등부 권기현 학생이 개인상 대상을,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정용훈 상병이 군장병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교리 공부와 함께 신심도 깊어져 일석이조였습니다. 오늘 골든벨을 해서 2등을 했어요. 아주 기뻐요. 불교 공부는 절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재밌게 가르쳐 주셔요. 은정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려 모두 56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한국불교학회 등 불교 발전에 기여한 단체들도 함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성월 스님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미래 세대와 함께 꿈꾸고 웃는 도반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며 미래라는 가르침을 늘 잊지 않고 불교계 최대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어져 온 은정장학금 총액은 32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란다 축제를 거쳐갔고 은정장학금의 도움을 받은 인재들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나란다 축제가 배출한 인재들이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든든한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해암스님의 수행 발자취를 찾아가는 법회가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됐습니다. 내년 해암스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5번째 수행처 순례입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대중에게 치열한 수행 정진을 강조한 해암스님. 평생을 눕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는 장자불화와 일중일식을 실천한 이 시대의 참 수행자였습니다. 이 같은 큰 스님의 수행처이자 당대 최고의 선지식 경봉 스님과의 인연이 있는 통도사 극락암을 호학들이 찾았습니다. 해암 큰 스님께서 수행하신 그때는 현재 이곳 무량수각에서 수행 정진들을 하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곳에 약 한 80여 명의 푸른 납자들께서 정진하셨던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도량입니다.
해암 스님과 경봉 스님은 이곳 극락암에서 인연을 맺고 수행자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70일에도 동안거 살 때 경봉 조실 스님께서 이제 봉, 통, 홍, 중, 공이라는 그 운자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일러라. 그런데 거기에 스님이 이제 개성을 지어서 드리기를 영산회상 영축봉이여. 스님하고 조실 스님하고는 많이 서로 이렇게 스님이 조실 스님 존경하고 조실 스님도 아주 스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아끼고 그랬습니다. 경봉 스님마저 인정한 참 수행자 해암 스님의 가르침은 후학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불법 만나기가 어렵고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번뇌망상 속에 헤매지 말고 계속 신심을 일으키고 수행정리하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봉 조실 스님이나 또 우리 스님이나 이런 분들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해서 세상이 내 본심을 회복해가지고 안정되고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또 역할을 제자들이 또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수행자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후학들은 2017년 남해 용문사를 시작으로 하동 칠불사와 조계총림 송광사, 지리산 영원사 등 매년 2차례 수행처 순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순례 법회와 학술 세미나, 해암 스님 평전 출강과 유물 전시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경남 고성군 연화산에 자리한 천년고찰 옥천사 자방루에서 제6회 정토 불교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고성 옥천사 사찰계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는 옥천사와 인연이 깊은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참석해 세미나 총평과 함께 불자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설했습니다. 배율이 천정하고 신심이 돈독하면 아무리 어려운 학문도 아무리 어려운 부처님의 그 의미도 어느 순간에 딱 알아채기 된다. 그런 신념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연분 많이 하시고 건강정도 많이 하시고. 옥천사 주지 원각 스님은 이번 학술 세미나가 정토신앙 이해와 더불어 옥천사와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수행 정진의 씨앗이 되기를 발언한다고 전했습니다. 명상을 통한 내면의 성찰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명상을 통한 마음치유법을 보급해온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알아차린 명상과 자비수행을 주제로 제25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인 인경스님은 주제 발표를 통해 자비를 바탕으로 한 명상 수행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유도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야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거냐? 지혜와 자비로서 이 문제를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이련 스님과 성혜란 씨 등에게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와 명상심리상담사 3급 감정코칭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전통무예이자 수행법인 선무도의 가치와 정신을 짚어보고 선무도 대중화와 세계화를 발언하는 특별한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선무도 총본산 경주 골굴사가 선무도 포교와 보급 35주년을 맞아 기념 대법회를 갖고 세계적인 심신수련법으로서 선무도의 제2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 온 승가의 전통 수행법을 계승한 한국불교의 전통무예 선무도. 신라시대 청소년단체 화랑의 무예로 시작돼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군에 맞선 의순군의 활약을 이끌었지만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 현대 선무도의 창시자 양익 스님이 여러 갈래로 흩어진 불교 무예를 체계화하고 35년 전 제자인 경주 골굴사 주지 저군 스님이 이를 이어받아 선무도 보급과 대중포교에 본격 나섰습니다. 저군 스님은 지난 35년간 선무도 포교와 대중화에 앞장서 국내에 24개 지부를 비롯해 전 세계 20여 개국에 40여 개 지부를 두고 지금까지 수만 명의 후계자와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전 세계 선무도 수련생들도 10만여 명에 이르러 세계인들에게 한국 불교의 전통 무예를 전하고 해외 포교 활성화에도 선무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무도 총본산 경주 골굴사가 선무도 보급과 대중포교 3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선무도의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35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그래왔듯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이렇게 애를 써서 오늘 성대한 이 기념식을 갖게 됨에 있어서 진심으로 나의 제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무술이자 수련법으로 떠오른 선무도의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전파해 한국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세계화, 나아가 한국 불교의 제도약을 이끌어주기를 발언했습니다. 전 스님의 이와 같은 노력은 한국을 넘어 이제는 해외까지 전파되어 선무들 또한 포교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선무도의 눈부신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원래 마음과 육체는 하나인데 이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선무도고 수행입니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놓는다 하면은 법회에 이어 전통 무예의 역동적인 몸짓을 무용으로 표현한 무대와 선무도의 기본 동작 등을 불교 음악과 함께 선보이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와 함께 고려와 조선, 일제강점기 승병의 활동과 불교 전통 무예의 역할, 선무도가 현대인들의 생로병사와 심신수련에 미치는 효과를 소개하는 학술대회와 논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통 무예이자 불교 수행법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의 가슴에 불심을 심고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온 선무도. 지난 35년간의 포교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 무예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한국 불교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낼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불교 조사 스님들과 전통차에 얽힌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연수교육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차인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스님 22명을 상대로 2박 3일 일정에 불교의 역사와 함께하는 차의 스토리텔링, 인증 연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차인회 기획부장 해승 스님이 강사로 나서 신라 충담선사의 행다 스토리텔링이란 제목의 강의를 시작으로 대각국사와 원감국사, 초이선사, 서산대사의 행다법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6차례 연강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차인회는 초이선사가 동다송과 다신전을 발표해 한국 차문화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처럼 불교와 차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며 현대 불교를 일으킬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 이번 연수교육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국화향이 가득한 조계사에서 어린이들이 그림 실력을 겨루고 불교 문화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조계사 어린이 미술대회 나는 화가단인데요. 모두가 즐거운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국화로 옷을 갈아입은 서울 조계사. 도량 곳곳에 자리를 깔고 앉은 꿈나무 화가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나는 화가다란 주제로 열린 제9회 어린이 미술대회. 하얀 종이 위 화폭마다 국화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랑 와서 좋고 부처님을 그러니까 좋아요. 조계사가 준비한 솜사탕과 소떡소떡 간식을 먹으면서 그림 그리는 어린이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림 못지않게
엄마 아빠와 부처님 동산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큰 즐거움입니다. 관세음보살 수인과 만다라 컵받침 색칠하기 등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을 소풍 나온 기분으로 미술대회에 참가한 아이들. 시간이 흐르면서 저마다 멋진 작품을 완성하느라 분주합니다. 저는 지금 국화꽃이 핀 곳에 있는 부처님을 그리고 있어요. 잘 그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분 잘 그리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조계사 어린이 미술대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조계사 주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이 걸린 비중 있는 대회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음 달 2일 OCI 미술관 소광당에서 열리는 시상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나는 화가다 9번째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얀 도화지 위에 여러분의 꿈과 마음을 예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사 나는 화가다 행사가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희망과 예쁜 마음을 좋은 심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국화향기 가득한 도량을 만끽하며 휴일 하루 동심만큼이나 청량한 가을 하늘과 마주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 복지관이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옥수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옥수동 미타사 앞마당에서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2019 행복무지개 옥수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자회에선 여성 의류와 남성 정장, 자파류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받아 저렴한 가격에 나눔을 실천했고 가족과 이웃들이 맛있는 먹거리를 함께하는 먹거리 마당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선물 증정과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들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해 새심사가 부산 북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새심사 부산포교원은 덕천 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부산 북구청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2,000kg을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는 수행자로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하루 한 시간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새심사 주지 도각 스님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햇살 전달과 무료급식 행사 등 부처님의 자비행을 2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의 천년고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차문화의 성지 대흥사에서 가을 향기 가득한 음악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대흥사의 천년사랑 나무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음악가와 연주인들의 수준 높은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한반도 최남단에 자리한 천년고찰 해남 두륜산 대흥사.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산사에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해남 대흥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주년을 맞아 축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들 많이 감상하시고요. 유네스코에 빛나는 대흥사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훗날에도 아름다운 기억의 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해남군은 대흥사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음악회를 후원했습니다. 해남이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행사도 이러한 마음을 담아 국민들은 물론 대흥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대흥사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천년의 인연을 상징하는 경내 열리목 특별 무대에서 펼쳐진 음악회는 대흥사를 찾은 관람객들이 하나 되는 사랑과 화합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아티스트 하림이 예술 감독과 진행을 맡은 음악회는 작곡가 고상지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출연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여기 대형사에 와서 음악회도 보고 오래된 절도 봐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특히 젊은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현악 앙상블 필스트링은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에 몸을 움츠렸던 관람객들의 어깨춤을 이끌어내며 흥겨운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봄에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을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왔는데 음악회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해남 대흥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음악회. 참석자들은 차문화의 성지이자 남도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대흥사의 불교 문화적 가치를 새삼 느끼며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정치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교계의 유일한 남성 합창단인 선불 남성 합창단이 11번째 정기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선불 남성 합창단의 음성 공양은 불자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후한 남성들의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더니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노래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 경쾌한 노랫소리가 공연장을 뒤덮습니다. 합창단과 관객들 모두 신이 나서 함께 노래합니다. 불교계의 유일한 남성 합창단 선불 남성 합창단의 정기 발표회입니다. 합창단은 11번째 정기 발표회를 통해 찬불가를 비롯해 가곡, 대중가요 등을 선보였습니다. 찬불가는 제일 우선으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가곡이라든가 가요. 저희는 항상 곡을 짤 때 저희만의 노래가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불 남성 합창단의 뿌리는 조계사 어린이 합창당원들의 아버지들로 구성된 찬불가 교실. 지난 2007년부터 합창단이 정식으로 결성됐고 올해로 13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회에서 창단기념 첫 발표회를 연 뒤 여러 사찰과 군법당 등 크고 작은 무대에 오르면서 활발한 전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바쁜 일상을 사는 합창단원들에게는 합창단을 통한 음성 공양이 즐거움이자 휴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 불자로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일단 불심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또 재밌어하고 연습 때 빠지지들 않고 열심히 참석해주고 있습니다. 선불 남성 합창단의 발표회에는 BBS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과 음악그룹 놀이터의 무대도 마련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선불 남성 합창단의 무대는 불자와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안산시 불교연합회 전 회장이자 지장사 주지 승현 스님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포교와 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민감용 경찰청장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승현 스님은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모상묘 서장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뒤 상록경찰서 소속 경찰 불자들을 위해 경승위원 신도들이 노력을 많이 해준 결과인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74주년 경찰의 날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 불자들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쉽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법회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지난 토요일 평화의 장미정원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장미회가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해 주관한 행사에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가 함께했습니다. 중남미 한류의 거점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독도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독도의 날인 지난 금요일 상파울루 중심가에 있는 문화원 건물에서 한국어 학습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말모이 감상과 울릉도 독도 VR 시연회 등을 열었습니다. 옛 안동별궁의 모습을 내년에 개관하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디지털 자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동별궁은 지난 1881년 지어졌다가 1965년에 해체됐는데 서울시는 소장 자료를 3D 스캔 데이터를 통해 디지털로 재현해 옛 풍문여고 부지의 문을 여는 서울공예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불교의 전통 무예이자 수행법인 선무도가 현대화된 건 35년 전인데요. 이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수련생 10만여 명이 활동할 정도로 대중화, 세계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총본산인 경주 골굴사가 서울에서 기념법회를 열었는데요. 선무도가 앞으로 세계적인 심신수련법으로 또 불교 포교의 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